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식도암의 발병 원인과 확실한 예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만 보면 누구라도 100% 식도암을 예방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도는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는 통로죠. 하지만 단순한 통로는 아니고 센서가 달려있는 근육형 튜브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식도 근육이 연동 작동을 해서 음식물을 밑으로 가져갑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식도 아래 끝부분에는 관략근이 있어서 한번 위로 넘어간 음식이 다시 식도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이 관략근 때문에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누워도 되는 것이죠. 관략근이 없다면 눕거나 엎드리면 음식물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반면 위로 내려갔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된다면 위산 때문에 식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치 위 가슴 부분이 반복적으로 쓰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식도와 위 사이에 꼭 관략근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만약 음식물이 식도를 지나 기도 위까지 역류된다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이런 경우엔 자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에게서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도와 후두 사이에도 후두 관략근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관략근들은 삶의 질과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도는 목에서 위까지 약 40cm가량의 튜브 형태입니다. 한국인 식도암의 95%는 상부 식도에서 발견되고 주로 편평상피세포가 돌연변이 되어서 생깁니다. 국내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3,000명가량의 식도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9명 중 8명이 남성입니다. 남성에게 식도암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발암 원인 중 흡연과 음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와 흡연을 같이 하는 경우는 식도암 위험성이 거의 100배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인두유정 바이러스 감염과 자극적이고 뜨거운 음식을 먹는 습관도 주요 발암 원인입니다. 20, 30대부터 흡연과 음주를 즐기고 여러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며 자극성 있는 뜨거운 음식을 먹는 습관도 가지고 있다면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식도의 편평상피세포를 반복해서 다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식도의 편평상피세포가 수백 수천 번 다쳤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100번, 200번 다치는 것만으로 암이 생기진 않을 만큼 정교한 회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과음과 흡연을 하고 자극적인 음식만을 섭취해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별 수 없습니다. 만성염증 단계를 거쳐 결국엔 암 유전자가 생기고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살아있다면 암 유전자와 암세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건강한 면역세포들이 염증에 걸린 세포, 돌연변이 된 세포, 암세포를 그냥 방치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식도암이 생겼다면 이렇게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수년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만큼 내가 면역관리를 잘못했구나. 미안해 식도야. 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삶을 바로잡는 것이 암의 악화와 재발을 막는 방법이니까요. 식도암으로 진단받은 분들은 대부분 초기가 아닙니다. 이미 림프절 전이가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식도암 진단이 늦어진 이유는 식도암 고유 증상이 매우 늦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식도암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은 뭘까요? 음식물 삼키기가 어려운 증상입니다. 이를 연하곤란이라고 하죠. 목에 이물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도암 초기와 중기엔 이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식도는 딱딱한 조직이 아니고 유연하게 잘 늘어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암이 상당히 커져서 식도의 상당 부분을 막기 전까지는 음식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식이 간혹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식도는 연동 운동을 해서 곧 넘어가게 합니다. 가슴이 쓰리거나
신트림 증상이 생겨 내과를 방문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일 뿐 암 증상은 아닙니다.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 복부 팽만 같은 위의 증상 혹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음식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 증상으로 와서 식도암 진단을 받았다면 이미 3기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식도암은 0기 혹은 1기인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치명적입니다. 2기만 넘어도 치료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식도 주변엔 폐, 심장, 위, 간 등 주요 장기가 많고 진단 시 이미 림프절 침범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2기, 3기 식도암은 식도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전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선행됩니다. 식도암 수술 부위는 매우 커서 목과 가슴, 복부를 모두 열고 수술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수술 중 사망률은 모든 암 중 최고입니다. 과거엔 식도암 수술 후 약 40% 이상이 사망했다 합니다. 현재도 5%가량 사망합니다. 이런 위험한 수술을 선항암 방사선 치료로 지치고 힘들고 먹지 못해서 체중 감소도 심한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수술에서 살아남아도 약 70%의 환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부작용 치료 과정도 암 치료 과정만큼이나 많이 힘듭니다. 이제 식도암이 왜 치명적인 암인지 이해되시죠? 수술이 잘 된 경우라도 인공식도에 적응하는 훈련도 매우 힘듭니다. 잠시 적응이 아닙니다. 평생 적응해야 합니다. 식도의 주기능인 연동 운동이 없는 위 혹은 대장을 식도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는 적응을 위해 하루 6번의 식사를 해야 하고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친 부분이 남아있으면 걸려서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걸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걸리는 살에도 자주 걸립니다. 살에 걸릴 때 고통을 아시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런 고통이 올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조금이라도 음식이 걸리는 느낌이 들면 즉시 식사를 중단하고 일어서서 걸어야 합니다. 하루 6번 식사도 힘들지만 입안에서 완전히 죽이 된 상태로 넘겨야 하는 것도 힘듭니다. 밥과 반찬을 최소 30번 이상 씹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씹고 걷는 게 일입니다. 힘들다고 소홀히 먹으면 곧 배가 고프고 저혈당 증상도 옵니다. 그러니 외출하려면 음식을 늘 싸가지고 다녀야 하기에 외출도 꺼려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좀 적응이 되겠지만 결국은 평생 해야 합니다. 철저히 노력하지 않으면 체중과 근육이 무섭게 빠지고 면역력도 뚝뚝 떨어집니다. 식도암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식도암은 유전보단 개인의 생활 습관과 관련이 많으니 개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면서 항암 식단을 생활화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으로 식도암은 거의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항암 식단은 생식 분말과 생과일 중심 식사입니다. 이 방식은 의외로 쉽습니다. 조리가 필요 없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어디서건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암을 예방할 목적이라면 하루 한 끼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암을 고치는 진짜 항암 식단과 항암 치료 없이 림프암 완전 관해를 이룬 식사법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이미 식도암 수술을 받았거나 혹은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